이게 7억 초반대 처음에 6억 초중반을 보다가 어떻게 대출을 더 받아서 7억 초반대를 보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이거 집 사기 진짜 어렵네요. 원하는 집들을 지금 출퇴근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계속 예산에서 벗어나고 있어가지고 요 바로 옆에 저 희망도시 성남초 바로 밑에 음악 분수를 또 밤마다 틀어줘가지고 아이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안녕하십니까. 소풍 가듯이 부동산 임장 다니는 생각이 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 여수동이라고 성남시청과 여기 센트럴타운 아파트, 그리고 영꽃마을, 산들마을, 요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온 이유는 저기 앞에 지금 산들마을 보이시죠? 바로 저번 분당 구미동 오리역 앞에 있는 무지개 마을 아파트에 이어서 제 친동생 집을 구하러 또 한번 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혼부부랑 젊은 층들이 굉장히 살기 편하고 실제로 많이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왜 많은 젊은 분들이 이 동네를 좋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수동에 있는 상권들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 센트럴타운이 1000세대 가까이 있고, 저기 센트럴타운 옆에 영꽃마을 4단지가 약 450세대, 그리고 지금 보러 가는 저 산들마을이 약 117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다 해도 약 2500세대 가까이 되고, 지금 2500세대 앞에 이렇게 상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센트럴타운 요 아파트는 지금 여기서 대장 아파트거든요. 뭐 3개 단지 중에 대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고, 대장이라기보다는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고, 요 대각선이 분당 야탑에 있는 장미마을인데 장미마을만큼 시세가 여기 형성되고 있거든요. 거의 두 개 시세가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러 가는 저 산들마을은요, 21평이 지금 1000세대가 있고 25평이 158세대로 대부분 그냥 21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 지금 학원가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요 바로 옆에 여수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옆으로 하교하고 바로 이렇게 학원을 올 수 있게, 그리고 상권이 아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쪽으로 다 상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옆에 있는 끝에 있는 근린공원까지 전부 이렇게 다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학원가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점들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성남 여수초등학교고, 그 바로 옆에 단설 성남 여수 유치원이 또 저렇게 있고요. 중학교는 여기 분당하고 야탑중학교랑 같이 공유를 해서 분당으로 배정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분당 야탑에 있는 오래된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에서 생활이 조금 힘들고, 그 여러 가지 고충이 있잖아요. 뭐 물이 샌다든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쾌적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여수울공원으로 이렇게 옆이 엄청 크게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산들마을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검단산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요 앞에 보이는 영꽃마을, 여기는 최소 38평부터 40평대, 50평대 이렇게 완전 초대형 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대수는 450세대인데 동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야탑역을 가신다고 하면은 요 길로 해서 저기 장미 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그 대각선으로 조금만 가면 야탑역이 걸어서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을버스를 타시던가 버스를 타셔가지고 역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요. 여기서 입주민들은 한 15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로 가면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성남시청 방면에서 걸어왔는데요. 성남시청 바로 앞에도 약 150개의 상권이 있고, 야탑역 앞에는 약 1000개의 상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한데, 바로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가는 요 부분이랑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시작 인사를 드렸던 그쪽을 주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산들마을 이제 입구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총 1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171세대로 층수는 15층이 최고 층수거든요. 여기가 고도 제한 구역이라 그래서 부동산 한번 가서 물건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매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갈게요. 그리고 10월달 거래량이 지금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매력적인 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아봤을 때는 6억에서 7억대 사이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단지였으니까요. 제가 단지 앞에 있는 삼성 부동산에 가서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30분간 했었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내년 3월, 그러니까 2026년 3월쯤에 10년 이제 분양 전환이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 남은 물량이 한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전에는 5년 차, 7년 차 때도 요 10년 전에 분양 전환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시세가 7억일 때 입주민들은 6억에 분양받으시고, 지금도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입주민들이 선택을 안 하시면 밖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세가 8억인데 7억에 분양받으면 1억 더 드시려고 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분양을 받으시고 기다리는 분도 계실 테고, 또 급하면은 바로 파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 그거는 내년에 분양가가 정확히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100세대 중에서 처음에 최초에 한 560세대 정도가 분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물이 거의 없는데, 특히 25평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매물이 특히 없어요. 거의 최저가가 지금 10억 정도 할 만큼 귀한 평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21평 중에서 21평 중에서도 지금 3베이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지금 2베이 물량만 나와 있어 가지고 최저가가 지금 기준으로 약 7억 8천 정도 해요. 저는 동생 집을 거의 7억 초반대로 보러 갔었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올라 가지고 7억 8천, 7억 7천 정도로 가야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계속해서 잠깐의 인터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임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상님, 그 동생 집 좀 알아보러 왔는데. 네, 알았어요. 어떤 거요? 매매요? 매매. 그럼 지금 어쨌든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거의 7억 8천이 최저가예요. 최저가가. 아, 그래요? 네. 요 며칠 한 달 사이로 확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옛날 얘기고요. 네, 그래서 7억대 후반, 8억 초반으로 잡을 수 있는 아파트가 아마 금방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그게 금액이 1억이 줄어버리는 네. 바람에 네. 예산이 지금 1억이 줄어버린 요 상황이고, 근데 예산은 줄고 여기 호가는 오르고 애기가 태어나야 받을 수 집을 사는데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7억 초중반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이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던지시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없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호가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묶이니까 이분들도 가서 팔고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가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매물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15일, 20일 날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번 주 딱 지나고서부터 한 1,000만 원 내리게 나오긴 했어요. 그게 지금 가격이에요? 네, 그게 7억 9천짜리가 지금 중층 이상으로 3B짜리는 아예 없어요, 지금. 아예 없어요? 절대적으로 물량이 작아요. 나오면 인기는 좋아요. 전세는 얼마예요 지금? 4억 8천. 4억 8천? 이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세 끼고도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살려고 지금 빠독빠독 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1000세대에 지금 매물이 지금 이렇게 많이 없어요. 참 어렵네요. 이런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지역이라 그러니까 금액 때문에 들어와요. 싸긴 해요. 매력적이니까. 매력적인데 이제 분당 생활권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면 제 동생이 지금 월세 살아요. 제가 월세 들어가려 해가지고 그 월세 들어갔다가 지금 현금 지고 바로 그 아까 집이 나오면 바로 계약하려고. 근데 지금 어쨌든 저희 초기 자금은 최대 7억 2천에서 7억 3천이었는데 한번 그게 참 지금 또 물어봐야 돼. 가서 따져봐야 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좀 소장님도 나오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그럼 당연히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삼성부동산 소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완전히 터줏대감 같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기에서 상담을 받아서 여기 전세나 월세나 저도 지금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 매물이 많이 없는지 그건 다른 내용들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인사이트도 뛰어나시고 그래서 이렇게 꼭 오시면은 부동산 무섭다고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근린공원 옆에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은 굉장히 지금 쾌적하고 좋거든요. 여기가 201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1년차 아파트고요. 근데 10년 됐지만 요 중간에 차들이 돌아다니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지상에 차 없이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아마 이렇게 도로를 만든 것 같아요. 지상에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간 거리가 굉장히 넓고 지금 저기도 뷰가 끝장나게 잘 나오잖아요. 여기가 용적률이 160%가 안 되고 그리고 건폐율도 16%로 되게 낮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지금 아파트 주변으로 다 산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공기도 굉장히 쾌적하고 지금 애들도 엄청 많아요. 소장님 말로는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실제로 아이들도 진짜 많이 있고요. 이렇게 단지를 한 바퀴 돌면은 아파트를 다 둘러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어놨고 판상형이 나오면은 거의 21평 중에서 최고가를 형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이렇게 산이, 그러니까 저기 뒷베란다하고 요 동은 앞베란다가 이렇게 산뷰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계절을 다 요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채광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잘 들죠.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해가 잘 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의 언덕이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조금, 여기도 올라올 때 조금 이렇게 있긴 한데 뭐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언덕들은 아니고요. 소장님 말로는 요 중간 저기 가운데 있는 동들이 로얄동이라고 하셨는데 상가에 가까운 동들이 로얄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박스랑 같이 손실돼 있고, 여기로 오면은 후문으로 이렇게 바로 와요. 그러니까 이 후문으로 나오는데 여기 담지를 임장 오면 되게 편한 게 이렇게 가운데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쭉 동그랗게 이렇게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장 오면은 금방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아파트들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전세가는 4억 6천에서 5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지금 최저 금액이 51타입 2베이로 있는 매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7억 8천 정도 하고요. 동생이 만약에 집을 산다면은 7억 8천에 사야 되는데 여기도 최근에 많이 오른 단지라 이게 7억 초반대에 처음에 6억 초중반을 보다가 어떻게 대출을 더 받아서 7억 초반대를 보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이거 집 사기 진짜 어렵네요. 원하는 집들을 지금 출퇴근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계속 예산에서 벗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예산에 맞추면 조금 더 오르고 또 예산에 맞추면 또 오르고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중앙에 입주민들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요것도 말리고 계시네.
이거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볼 수 있는 요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9, 210동 요 가운데가 완전 로얄동이라 여기에 어린이집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커뮤니티 센터가 어디 있지? 어린이집 지금 굉장히 크죠. 제가 위에 올라온 저 방향이 지금 어린이집 위층이고 여기 지금 다 어린이집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애기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한, 여기 중간에 여기 바닥 분수도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이렇게 틀면서 아이들하고 바닥 분수에서 좀 놀면 되고, 여기가 지금 커뮤니티 센터 같은데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고 푸른 숲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경로당이 있고 무인 택배 시스템도 있고 고장이네. 여기 관리사무실이고 여기가 지금 도서관이거든요. 여기를 굉장히 잘 꾸며놓고 무슨 상도 받고 그랬던데 여기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다양한 책들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입구 쪽인데 이렇게 수경시설 잘 만들어놓고,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신혼부부나 애기들 있는 집이나 초등학생 키우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29호점 이렇게 단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육시키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다. 여기가 헬스장 자리인데 헬스장이 지금 비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후문 쪽이거든요. 아까 상가로 제가 들어간 쪽이 정문이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단지를 정리해 보면 여기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여드리다가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로 넘어왔고, 단지가 되게 남서남동으로 잘 이렇게 넓게 잘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렇게 해가 채광이 굉장히 잘 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단지긴 한데, 주변이 전부 저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공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에서 신혼부부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그러나 평수가 조금 아쉽긴 한데 금액적으로 성남 준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여기 산들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버스 정거장에서 어떤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파트 앞에서 탈 수 있는 마을버스 2개로 야탑역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정거장이면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타고 역까지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산들마을 아파트에서 여기 성남시청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왔는데요. 여기까지 700m로 재걸음으로 한 7분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 버스 노선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총 28개나 있고 광역버스를 4개나 탈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타면은 지금 태전동도 가고 그리고 미사도 가고 그리고 수원도 가고 여기서 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버스들이 잘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육교 따라서 건너면 성남시청인데 저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성남시청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타셔도 되고 계단으로 가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 왜 성남시청을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이 성남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저 아파트 수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 성남시청에 아이들 데리고 진짜 많이 왔었는데요, 여기 주변이 전부 공원으로 잘 꾸며놨고 요 바로 옆에 저 희망도시 성남 저 바로 밑에 음악 분수를 또 밤마다 틀어줘가지고 아이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요 부분에 지금 150개의 상권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또 다양하게 맛집들이나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여기 요 앞에서 물놀이 하니까 아이들하고 여기서 물놀이도 같이 즐기면서 여기 돗자리 깔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쭉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청을 좋아하고 가까이 있으면 많은 혜택을 본다는 게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원이 요 뒤쪽도 있는데 요쪽으로 가면은 또 큰 공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놀이터도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잘 즐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청 저기 꼭대기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 가서 책도 읽으면서 문화 시간도 즐길 수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